안녕하십니까. 한국사회인검도연맹 부회장 정형외과 전문의 강기만입니다. 이번 순서는 우리 검도인들이 검도를 함에 있어 흔히 발생하는 대표적인 외상질환 4가지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치료법 그리고 예방법, 부상대처법 등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상지에 있어서는 우리가 흔히 테니스 엘보로 알려진 팔꿈치 외상가염과 손목 부상에 있어 흔히 검도인들에게 자주 발생하는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그리고 하지에서는 발바닥에서 잘 발생하는 족저근막염과 아킬레스건 부상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소개에 앞서 먼저 엑스레이를 통해서 그 외상 질환에 대한 부위와 그리고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고 추가적으로 임상에서 흔히 시행되고 있는 치료법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지에서 테니스 엘보우로 잘 알려진 팔꿈치 외상가염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손목을 위로 들 때 사용되는 근육 힘줄의 시작점이 팔꿈치 바깥 튀어나온 곳에 붙는데 이곳이 외상가이고 이곳 힘줄에 문제가 생겨 통증이 있을 때 이를 팔꿈치 외상가염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반대편 내상과의 손목을 굽힐 때 사용되는 힘줄이 붙는데 이곳에서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를 골프 엘보우, 즉 팔꿈치 내상가염이라고 합니다. 검도 타격 시 팔꿈치가 유연하게 굽혀지지 않고 쫙 펴는 형태로 미는 타격이 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은 새끼손가락 쪽 손목뼈와 아래팔뼈인 척골 사이에 있는 삼각섬유연골과 그 주변 인대 등의 구조가 손목의 과도한 꺾임과 압박으로 충격을 받아 손상되어 발생합니다. 검도 타격이나 몸받음 등 검도 수련 시 매 순간 손목 꺾임이나 손목 충돌이 발생하므로 손상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음 하지에서 발생하는 족저근막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발 뒤꿈치부터 발가락까지 뻗어 있는 질긴 인대 조직을 족저근막이라 하며 이 족저근막에 염증이 생기고 손상이 일어나는 것을 족저근막염이라고 합니다. 검도 시 반복되는 발구름 동작으로 인한 그 충격 때문에 오른쪽 발에 주로 생기고 왼쪽 뒤꿈치 또한 늘 들린 상태로 자세를 유지해야 되므로 족저근막이 타이트해지는 원인이 되어 왼쪽 발에도 족저근막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아킬레스건 부상이란 인체에서 가장 굵고 큰 힘줄인 아킬레스건이 과사용과 무리한 스트레스로 인해 아킬레스건에 염증이 유발되는 아킬레스건염과 힘줄이 손상되는 아킬레스건 파열이 이에 속합니다. 검도 수련 시 밀어 걷거나 뛰어들기를 할 때 작동하는 왼쪽 다리 아킬레스건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이러한 외상질환의 증상 초기에는 물리치료나 진통소염제 같은 단순한 치료로도 잘 회복됩니다. 하지만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부상을 통해 만성적인 경과를 겪게 되면 미세 파열 같은 퇴행성 병변으로 조직은 바뀌게 되고 잘 낫지 않고 고질적인 양상을 띠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엔 특수한 조직재생주사나 수술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검도 부상을 미연에 방지하고 부상이 발생했을 때는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검도 격자 시 부상을 유발할 수 있는 동작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팔꿈치 외상가염의 경우 팔을 조금은 굽힌 상태에서 손목 스냅을 이용해 유기적으로 타격이 되어야 하는데 멀리 치기 위해 과도하게 팔을 뻗어 밀기만 한 타격으로 큰 충격이 일어나 팔꿈치 외상가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손목 손상도 동반되기 쉽습니다.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의 경우 척골 쪽으로 손목이 과도하게 꺾인 상태로 격자를 하게 되면 손목에 강하게 충격을 받게 되어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이 유발되기 쉽습니다. 족저근막염은 잘못된 발구름이 원인이 되어 발생합니다. 타격 시 왼발이 따라붙지 못한 채
중심이 무너져 있고 오른발은 높게 들린 상태에서 뒤꿈치 먼저 바닥에 닿아 뒤꿈치에 강한 충격이 가해져 족저근막염이 유발됩니다. 아킬레스건 부상의 경우 크게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승부욕이 넘쳐 너무 먼 거리의 상대를 타격하려고 보폭을 무리하게 넓히면 아킬레스건에 강하게 충격을 주어 아킬레스건 파열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왼쪽 발가락이 바깥으로 돌아간 상태에서 뛰어드는 동작으로 아킬레스건에 비틀림과 스트레스를 더 주게 되어 아킬레스건 부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검도 부상 예방을 위한 스트레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칭은 검도 부상의 필수 예방법입니다. 부상 시에도 통증 정도가 경미할 정도에 한해 시행할 수 있습니다. 통증이 심할 때는 스트레칭을 삼가야 합니다. 먼저 흔히 말하는 테니스 엘보우인 팔꿈치 외상가염의 스트레칭은 팔꿈치를 편 상태로 손등이 하늘을 보고 주먹을 살짝 쥐어 주먹이 바닥을 향하게 합니다. 반대 손으로 손등을 몸쪽으로 당겨주면 좀 더 강한 스트레칭을 느낄 수 있습니다.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 스트레칭을 하고 운동 전후로 최소 10초 이상 3회 반복해 줍니다. 골프 엘보우인 팔꿈치 내상가염의 스트레칭은 팔꿈치를 편 상태로 손바닥이 하늘을 보고 손가락이 바닥을 향하게 합니다. 반대 손으로 손가락을 몸쪽으로 당겨주면서 스트레칭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 스트레칭을 하고 운동 전후로 최소 10초 이상 3회 반복해 줍니다. 족저 근막과 아킬레스건의 첫 번째 스트레칭은 양손 바닥을 벽으로 가지고 간 후 스트레칭 하려는 다리를 뒤쪽으로 위치해 11자로 섭니다. 양손으로 벽을 민다는 느낌으로 체중을 앞쪽 다리로 이동시켜주며 뒤쪽 다리를 펴줍니다. 뒤꿈치가 뜨지 않고 옆으로 틀어지지 않게 11자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족저근막은 15초 정도 스트레칭을 반복해줘도 충분하지만 아킬레스건 스트레칭은 30초에서 1분 이상 스트레칭을 충분히 해줘야 합니다. 짧은 시간의 스트레칭은 되려 장단지 근육의 수축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족저근막과 아킬레스건 두 번째 스트레칭 방법은 계단이나 스텝박스 위에 발을 3분의 1 정도 올려놓고 뒤꿈치를 밑으로 내려 근육이 늘어나는 느낌을 받을 때까지 30초 이상 스트레칭을 합니다. 이때 무릎이 굽혀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끝으로 아킬레스건 스트레칭에 있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30초 이상 스트레칭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킬레스건 스트레칭에 있어 스트레칭을 해주는 포인트는 아킬레스건이 아니라 장단지 근육입니다. 이 장단지 근육은 늘려지는 데 있어 시간이 30초 이상은 스트레칭을 해주어야 풀어지기 때문입니다. 보강 운동은 손상된 근육 힘줄 부위를 보다 강하게 하여 추가적인 충격을 잘 흡수하기 위해 검도 부상 시 시행하는 중요한 대처법입니다. 보강 운동 시 통증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먼저 외상가염 보강 운동 방법은 운동하려는 팔을 올려 팔꿈치를 편 상태에서 손등이 하늘을 보게 합니다. 반대 손으로 아래 팔을 받쳐 고정해 줍니다. 주먹을 살짝 쥔 상태에서 손등을 몸쪽으로 들어 올려 줍니다. 10회 3세트 천천히 동작을 합니다. 점증적으로 맨손부터 500cc 생수병 그리고 1kg 아령 이런 식으로 무게를 올리면 근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내상가염 보강 운동 방법은 운동하려는 팔을 올려 팔꿈치를 편 상태에서 손바닥이 하늘을 보게 합니다. 반대 손으로 아래 팔을 받쳐 고정해 줍니다. 주먹을 살짝 쥔 상태에서 주먹을 몸쪽으로 들어 올려 줍니다. 10회 3세트 천천히 동작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점증적으로 무게를 올려줍니다. 삼각 섬유 연골 복합체 손상은
구조적 특성상 스트레칭보다 근력 강화 운동을 해주는 것을 권장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의 수준에 맞는 악력기를 사용하여 천천히 눌러주고 펴주면서 점진적으로 횟수를 늘려갑니다. 틈틈이 손목 근력을 강화시켜 줌으로써 충격에 대한 흡수력을 높여 부상을 줄여줍니다. 참고로 악력기를 통한 근력 강화는 죽도를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게 하고 타격 시 견고한 타점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손목 부상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도인에게 악력 운동을 적극 권장합니다. 테이핑은 근육 힘줄의 부상 방지와 안정화에 도움이 되는데 이 중 검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테이핑 부위인 아킬레스건 테이핑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발 뒤꿈치에서 종아리 중간까지의 길이 테이프를 3장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엎드린 자세에서 발목을 몸쪽으로 당겨 아킬레스건과 종아리 근육까지 늘려주어 테이핑을 시작합니다. 미리 잘라둔 테이프를 사용해 발 뒤꿈치에서 아킬레스건을 지나 종아리 가운데까지 테이프에 텐션을 주어 붙여줍니다. 이 테이핑이 아킬레스건 지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아킬레스건과 종아리 근육까지 잡아주기 위해 발 뒤꿈치 안쪽에서부터 종아리 외측까지 사선으로 텐션을 주어가며 붙여줍니다. 반대 방향도 같은 방법으로 발 뒤꿈치 바깥쪽부터 종아리 내측까지 사선으로 텐션을 주어가며 붙여줍니다. 여기서 발 뒤꿈치 바닥부터 먼저 붙여주는 이유는 테이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해주고 아킬레스건을 더 안전하게 잡아주기 위해서입니다. 브레이스, 즉 보조기는 부득이하게 부상을 입었어도 검도 수련을 하는 검도인들에겐 필수 아이템입니다. 먼저 팔꿈치 엘보우 보조기를 설명하겠습니다. 외상가에 붙는 손목 신전근 힘줄을 밴드에 실리콘이나 쿠션으로 잡아주어 힘줄에 담겨지는 힘인 장력을 20%까지 줄여 부상 악화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튀어나온 뼈인 외상가로부터 자신의 손가락 3마디 정도를 떨어진 부위에 붙이면 됩니다. 간혹 위쪽 튀어나온 근육인 상한 요골근에 압박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의해야 합니다. 삼각 소미 연골 복합체 손상에 사용되는 보조기의 착용법은 밴드를 손에 끼고 밴드의 사각형 부분이 손등을 향하게 하여 손목의 양 골두가 밴드 사각형 안에 위치하도록 손목을 끼우고 한 줄씩 스트랩을 당겨 조여줍니다. 이때 손목의 바깥쪽 척골두, 즉 손목에서 가장 튀어나온 부분이 사각형 안 가장자리에 위치하게 하면 됩니다. 착용 시 호안에도 쉽게 들어가므로 검도 수련에도 용이합니다. 족저근막염과 아킬레스 건염이 있어서 아침에 깨어나 첫발을 디딜 때 통증이 있는 경우엔 단하지 방기부스를 착용하고 자기를 권하는데 이를 야간 부목 고정이라 합니다. 반기부스를 병원에서 직접 처방받거나 풋드롭 보조기를 구입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면 시엔 발가락이 바닥 쪽으로 굴곡되고 아킬레스건과 족저근막이 단축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야간 부목 고정으로 90도가량 발목이 고정된 상태로 수면을 취하면 그 시간 동안 스트레칭하는 효과가 있어 통증을 줄여주고 증상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흔히 발생하는 검도 외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타 다른 운동과는 달리 우리 검도는 평생 운동이 가능하며 우리 검도인들은 평생 검도를 지향하며 수련합니다. 우리 검도인들 모두가 몸과 마음이 다치지 않은 검도를 통해 건강하게 평생 검도 그 수건을 이뤄 나가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